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고 있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을 김혜연입니다. 하다가 말 거면 안 한만 못하다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들 하죠. 운동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오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젊고 건강해도 14일 이상 신체 활동을 하지 않게 되면요, 이 만성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운동도 꾸준히 열심히 해보시고요.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보험 공부도 꾸준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안수현 전문가님께서 도전 1억 원 모으기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니까요. 어떻게 도전해 보면 좋을지 강의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수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도전 1억 모으기입니다. 네, 1억. 누군가 나한테 1억을 5년 동안 써봐라.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1억. 만약 쓴다고 생각하면 5년 동안 쓴다. 그러면 아무래도 5년간 나눠야겠죠. 1억을 5년 동안 나눈다면 머리를 딱 굴려 생각하면 대략 한 달에 한 200 정도를 쓴다고 생각이 될 겁니다. 한 달에 200 정도면 넉넉한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건데요. 그렇다면 1억을 모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1억을 모아야 된다 생각을 하시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1억을 내가 모아야 된다 하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확 하고 막막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1억을 쓰기는 쉽지만 막상 모으기는 쉽지 않은 돈이 바로 1억이라는 돈인데요. 오늘 어떻게 하면 1억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효과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1억 원으로 10년 살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을 산다고 하면 한 200만 원 정도를 쓸 수가 있는데요. 1억 원으로 10년을 살려면 얼마 정도 쓸 수가 있을까요? 한 90만 원 정도입니다. 한 달에 90만 원 정도로 우리가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들여다보니까요. 아무래도 식비가 가장 많이 듭니다. 우리가 먹어야지 살 수가 있잖아요. 식비가 70%가 들고요. 그 이외에 교통비, 통신비, 기타 등등. 아무리 최소 생활비 잡아도 90만 원이라는 돈은 꼭 드는 비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생활을 할 텐데 적정 수준으로 1억을 모은다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요? 1억 원을 연봉을 버는 사람을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버는 돈이 1억 원일 때 실제적으로 수령하는 돈이 600만 원입니다. 아주 최저 생활비가 90만 원을 생활비로 하고 월 저축을 최대로 하면 1억 원을 모으는 데 드는 시간은 1.5년입니다. 1억 연봉인 분이 정말 최저 생계비 90만 원만 생활비를 하고 다 저축을 해도 하는 시간이 1.5년이에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평균 남성분의 연봉이 보통 뭐 7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90만 원 최저 생계비 나머지 390만 원 정도를 저축을 한다면 1억을 모으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은 2.2년입니다. 하지만 이 90만 원 갖고 사실 생활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한 달에 저축할 수 있는 돈을 역으로 한번 추정을 해볼게요.
한 달에 50만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저축은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한 달에 50만 원이라는 돈을 매달 저축을 한다면 1억이라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바로 15년, 15.6년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1억이라는 돈은 쓰기는 쉽지만 모으기는 어렵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퇴자금은 우리가 이렇게 1억이라는 돈이 쓰기는 쉽지만 모으기는 어렵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벌 때는 이렇게 1억이라는 돈을 만들 수가 있지만 내가 은퇴 이후에는 얼마나 필요할까요? 직장인한테 물어봤습니다. 내 은퇴 자금은 얼마가 필요할 게 좋을까? 대답이 나왔는데요. 바로 7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대답이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7억 준비했냐? 물어봤더니 64% 정도는 필요는 하나 준비 못할 것 같아. 이런 대답이 나왔고요. 35%는 가능할 것 같아.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마저도 현금이 있는 분들은 거의 드물었고요. 이런 부동산이나 이런 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은퇴 이후에 7억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1억도 힘든데 이런 7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은퇴 후에 필요한 생활자금을 어떻게 돈이 들어가는지 한번 먼저 보고 준비를 해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나온 최저 생활 수준의 생활비입니다. 정말 필요한 최저 생활 수준은 생활비, 의료비, 용돈 정말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는 꼭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고요. 그래도 요즘 대부분이 있는 자동차 그리고 국내 여행 한 번쯤은 가는 이런 생활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3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 이게 은퇴 후의 생활 자금입니다. 그러면 내가 윤택한 생활 수준, 적어도 남들과 같이 생활 수준에 해외여행, 어쩌다 한번 해외여행을 한번 같이 가고 이렇게 생활을 하려면 내 수중에 매달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는 여유자금이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은퇴자금입니다. 그리고 웰빙 생활 수준입니다. 내가 내 손주한테 몇백만 원씩 돈 턱턱 주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이렇게 웰빙 생활을 할 수 있는 윤택한 생활 수준이 되려면 적어도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있어야지만 되는데 말이 1000만 원이죠. 지금 1000만 원 지금도 큰데 은퇴 이후에 10만 원은 지금의 100만 원도 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될 텐데요. 과연 이 돈을 어떻게 모으는 게 좋을까요? 물론 우리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을 잘 찾아야 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금융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연금저축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비과세 종합저축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택을 이용해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판매회사는 은행과 증권회사, 보험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세제 혜택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물론 각각의 이렇게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돈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돈을 모으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소득세를 내는 거 냅니다. 이 소득세법은 이 6가지에 있어서 소득세법을 내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소득세법은 이자소득과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우리가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노후에는 연금소득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런 연금소득에 대해서 만약 건강보험이 상감이 없었다면 지금은 이제 건강보험법에 대해서 연금소득이 이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건강보험료 폭탄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5년 늦게 받았더니 건보료가 폭탄이다. 국민연금 177만 원에 더. 국민연금 수령을 5년 연기하면 더 받습니다. 이런 말 때문에 미뤘더니 더 받는 줄 알았다 했더니 건보료가 폭탄됐다. 우리 지금 건강보험료 늦게 받으려고 더 뒤를 밀었더니 연금 때문에 더 건강보험료가 올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30% 깎여도 앞당겨 받겠다는 이런 여러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 10만 원만 잡혀도 예전에는 주택 임대소득 10만 원만 사실 이건 소득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게 피보양자에 빠졌기 때문에 이분들도 이제 건보료에 이제 따로 이제 부양이 되기 때문에 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또 다르냐면요. 이 건강보험료는 아시다시피 매달 내는 겁니다. 매달 이거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정말 이 비과세보다 더 큰 세금을 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보험료 부타는요. 소득을 어떻게 준비하는 거에 따라서 이거는 정말 세금을 많이 내는 거기 때문에 이 건강보험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 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연금을 어떻게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연금을 받느냐. 이거 연금을 비과세로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연금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한다면 사적연금보험도 건보료 부과 검토 이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거는 무심코 기사는 많이 보셨지만 뭐 내가 연금 받을 때 상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뒤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왜 비과세가 중요하냐면요. 다른 나라는 이런 비과세 제도가 없어지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런 비과세 제도가 있는데요. 이자를 비과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년만 유지한다면 세금을 안 내는 겁니다. 이 세금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요. 보험 차익 비과세 변천사.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이자를 납부를 한다 하더라도 세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렇게 비과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 지금은 금액에 제한을 뒀어요. 그리고 이런 한도를 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비과세 제도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년에 대한 이런 비과세는 꼭 이용을 해야지만 절세 효과를 노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연금저축은 우리가 1년에 우리가 제3의 월급이라고 보통들 말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15.4%의 이자 소득세에 비과세 혜택도 누리지만 매년 이런 절세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자로 보면은 30.4%의 이자율을 얻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연금저축을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요. 일반 적금과 비교를 하신다면 1.8% 대비 30.4%의 이자율을 택한다고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연금저축이 최고냐?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런 세제 적격 연금 저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 비적격 연금이 있는데요. 이런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단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연금은요. 세액공제도 받고 하지만 무조건 연금으로 받아야 된다는 또 단점이 있는 반면 이런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요. 가입 시점 적용되고 이 연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가 뭐 10년 유지 시에 비과세가 되는 장점이 있고 하지만 목적 자금으로 이용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이런 연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유지를 못했을 경우에는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내 자금이 노출이 된다는 이런 불리한 점이 있죠. 연금에 대해서는. 하지만 종신보험을 만약 생활비를 받는다면 장점이 있습니다. 종신보험을 내가 감액을 해서 생활자금으로 돌려받는다면
이거는 내 금액이, 내 소득이 노출이 안 됩니다. 이거는 세금으로 노출이 전혀 안 되면서 생활 자금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 보험 사망에 대해서 금액이 생활비로 바뀌기 때문에 네 재산이 노출이 전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해서 감액한 부분에 해당되는 해지연금을 생활 자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이런 내 소득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시기에는 사망으로 보장을 받다가 내 자녀가 커서 내가 노후가 필요한 연금 시기에는 이렇게 연금으로 생활자금으로 바꿔서 생활연금으로 필요한 자금을 이용한다면 이 시기에는 종신, 이 시기에는 연금으로 활용한다면 이자도 내지 않고 나의 연금으로 활용하는 이런 두 가지의 토끼를 잡는 종신보험이 연금보다 더 좋은 장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긴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을 연금으로만 활용을 한다면 만약 다른 재산과 더 합산해서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도 낼 수가 있고요. 이자 소득세도 낼 수가 있고요. 연금 소득세도 낼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오를 수가 있습니다. 종합 과세가 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가 사망보장을 받다가 이것을 생활비로 돌려받는다면 이것은 생활비 지급이기 때문에 이자 소득도 아니고요. 연금 소득도 아니기 때문에 순수 생활비 지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 소득도 아니다. 연금 소득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사망보장을 생활비로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사망보장이 필요한 시기에는 사망보장, 그리고 내가 노후에 연금으로 필요한 시기에는 생활비로 돌려받는 이런 종신보험의 기능을 활용한다면 나의 진정한 연금을 1억 원 이상의 효과를 보는 이런 자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1억을 모으는 방법 쓰는 것도 좋지만 정말 모으기 힘든 게 1억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도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안수현 전문가님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이재희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인생의 끝에서입니다. 의료기술과 약이 발달해서 100세 시대란 말 정말 많이들 하죠. 하지만 누구나 죽음을 준비하기는 마련인데요. 자동차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대비해 볼 수 있을지 자세한 이야기 이재희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세 시대란 말 많이들 하지만 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려면 이 오랜 시간을 어떻게 대비해 보면 좋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께서 주제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아나운서님 혹시 운전하시나요? 네,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 보험은 가지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그럼 왜 자동차 보험을 준비하셨나요? 생각보다 이게 돈이 많이 드니까 미리미리 좀 대비하고자. 네, 미리미리 대비하고자 잘 알고 계시네요. 이 자동차 보험의 유래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자동차 보험은 원래는 없었던 보험이었는데요. 이렇게 차 사고가 나면서 사람을 치게 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큰 금액을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이 없을 경우 가해자는 징역을 살면 되지만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라적 측면에서 이런 꼭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보험이라고 명시를 해놓은 건데요. 이런 보험을 바로 법적 의무 보험이라고 합니다. 이런 법적 의무 보험을 준비해 놓지 않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죠. 그런데 이 법적 의무 보험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우리는 누가 사고를 당할지, 사고가 일어날지 아닐지 모르지만 안 들면 과태료를 낸다고 하니 수백만 원까지도 남을 위해 기꺼이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와 인생을 함께할 가족들을 위한 보험은 할지 말지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라면 당연히 대비를 해야겠죠. 살다 보면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안 다칠 수도 있지만 사실 죽음을 누구나도 피할 수 없는 것인데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매년 30세부터 60세까지 4만 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잘 와닿지 않는 숫자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13분마다 한 명씩 세상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것, 닥쳐올 것이라면 당연히 대비를 해야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전략적으로 함께 풀어보기 위해 오늘의 주제 준비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또 이렇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한 그리고 내 가족들을 위해 이 미래를 대비해보자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을지부터 이야기해 주시죠. 오늘 준비해본 사례는 50세 남성분이신데요. 최근 가까이 지내던 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나도 대비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보험을 하나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주변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나에게 멀게만 느껴졌던 보험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그런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저에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여러분들 사망보험 준비하셨나요? 라고 하면 네, 저는 준비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손해보험의 사망자감을 준비하셨던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뉜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손해보험은 말 그대로 내 재산에 손해가 생겼을 경우 그 피해를 복구해주는 보험의 줄임말인데요. 대상이 바로 재산, 즉 물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은 손해보험회사에만 존재하죠. 생명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 혹은 건강과 직결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 대상이 생명 그리고 사람의 계속 생존을 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연금보험, 종신보험 등이 이에 해당하죠. 요즘은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이나 보장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그 경계가 거의 모호해졌는데요. 그래도 각자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따로 있으니 이 차이점을 잘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함께 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손해보험회사의 사망 자금을 준비를 하셨는데요. 내용을 살펴보시면 상해 사망 1억, 질병 사망 1억 이렇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제가 3가지 부분을 구체적으로 집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 상해 사망과 질병 사망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살면서 딱 한 번만 죽을 수 있죠. 그렇다는 것은 이 둘 중에 한 가지는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해 사망은 다쳐서 사망하는 것, 질병 사망은 아파서 사망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건데요. 그럼 이 두 개 정도 준비를 하게 되면 사망에 대해서는 다 대비를 했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들, 이런 경우는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 한번 맞춰보실까요? 우리 가끔 뉴스를 통해 듣는 슬픈 소식이 있는데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내용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바로 질병 사망과 상해 사망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약관에 명시하는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상해 사망과 질병 사망 모두 해당하진 않지만 10대부터 50세까지 사망 원인 1순위가 바로 어떤 건지 아십니까? 안타깝지만 바로 자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약관에 명시하지 않는 다른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수상 레저라든지 아니면 클라이밍이라든지 스쿠버 다이빙 이런 거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러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 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배 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상해 사망과 질병 사망으로 대비를 하신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마지막입니다. 통계청이 바로 지난달 발표한 최신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91.8%는 이걸로 사망한다고 하는데요. 아나운서님, 어떤 걸까요? 우리나라의 91.8% 암일까요? 네. 바로 비슷합니다. 네. 아니네요. 질병으로 사망한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질병 사망에 웬만하면 다 해당하겠네요. 그런데 이 질병 사망이란 담보 자세히 살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손해보험회사에서 명시하는 질병 사망이란 담보는 80세까지밖에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50% 이상은 80세 이후에 사망하는데도 말입니다. 게다가 다들 알고 계시는 사실이 있죠. 바로 평균 수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80세 이후 아파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이 의뢰인분 어떻게 되실까요? 대비를 했지만 대비를 안 한 것과 마찬가지인 모양새가 되겠죠.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통계에 의하면 그 확률이 또 높은 편에 속하고요. 1억의 사망자금을 준비하는데 비교적 낮은 금액인 12만 원으로 준비하셨던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아랫줄에 보시면 20년 갱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보험 20년 후에는 겨우 70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장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갱신을 해서 유지를 해야겠죠. 갱신되면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갱신돼서 인상된 보험료로 유지를 하더라도 내가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사실, 이런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겠죠. 의뢰인분도 보장이 아쉽다라는 점은 알고 계셨지만 구체적으로까지 모르셨던 부분도 있으셨고, 가장 큰 이유는 종신보험으로 준비하게 되면 보험료가 막연하게 더 비쌀 거라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해당 보험으로 준비를 하셨던 겁니다. 네, 구체적인 사례를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굉장히 의아했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상해 위험이 높은 이 직업군도 약관에서는 포함이 안 된다 그러고 스포츠가 해당이 안 된다는 점이 굉장히 좀 놀라웠거든요. 이렇게 좀 허점이랄까요? 빈 공간들이 보이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해결책이 있다면 어떤 게 필요할지도 궁금합니다. 아나운서님, 1년짜리 보험인데요. 1년에 24,000원만 되면 사고가 발생할 경우 140억 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좋아 보이는데요. 네, 또 특수한 경우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2배의 금액인 무려 280억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더 좋아 보여요. 이런 보험이 있다면 아나운서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할게요. 네, 저라도 로또 대신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번쯤 준비해 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내용 과연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보험 어떤 보험이었을까요? 바로 UFO 납치보험이라고 합니다. 외계인에게 납치될 경우를 대비해서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는 건데요. 이 보험 지금까지 한 명도 탄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험은 과연 보험료가 싼 걸까요?
그렇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또 유명인들을 위한 신체 보험이 있다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축구 선수는 이제 다리가 가장 생명이겠죠. 호날두와 메시, 유명한 축구 선수입니다. 이 메시의 경우에는 다리를 다칠 경우 1조 800억 원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데 여기에 매년 8억 4천만 원을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매년 아파트 한 채 정도 가격이 사라지고 있는 건데요. 메시의 연봉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1,388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험 비싸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높은 가치, 높은 확률을 보장하는 것에는 높은 값어치를 그만큼 지불해야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특히나 가족을 지키는 이런 보험이라면 당연히 제대로 된 보장을 준비해야겠죠. 제가 어떤 보험을 준비를 해봤을지 표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험은 생명보험회사의 종신보험입니다. 사망할 시 1억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건데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기존 보험을 분석하면서 3가지 점 기억나시나요? 내가 죽는 것도 굉장히 슬픈 일인데 내가 죽는 이유까지 따져서 묻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 종신보험에서 보장하는 사망은 일반 사망을 의미합니다. 앞서 내용 가지고 계셨던 질병 사망, 사망 사망까지 포함하면서 자살과 같은 경우까지 다 포함하는, 즉 내가 죽기만 하면 나오는 보험이 바로 종신보험인 건데요. 그래서 이런 보험으로 준비를 해드린 겁니다. 당연히 내가 죽으면 나오는 보험,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내가 또 죽어서 나오는 거 무슨 소용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 가끔 있으십니다. 예전에는 정말 죽어서야 나오는 보험, 그게 종신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발전하면서 보험도 당연히 발전하죠. 종신보험도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종신보험, 또 여러 기능을 탑재한 종신보험들이 나왔는데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지 다음 표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보험은 납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해지환급금을 적게 주면서 보험료를 그만큼 낮춰서 내 돈을 아낄 수 있는 보험인데요. 어떤 기능이 있을지 3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예전에는 종신보험 하면 내가 납입을 다 완료하더라도 내가 나의 돈까지 다 찾을 수 있는 데에는 그만큼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험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칸을 함께 보실 텐데요. 20년 납입 완료 시점의 가장 오른쪽 칸을 보시면 환급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00%가 넘죠. 즉 납입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내가 낸 돈을 다 돌려주고 그 이상까지 준다라는 건데요. 계속 유지하게 되면 2.25%의 복리로 계속 굴러가면서 환급률이 점점 오르게 되죠. 두 번째 기능입니다. 사실 종신보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사실 보장이 가장 중요하죠. 빨간색 줄의 환급률 옆을 보시면 사망보험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10,000원 단위로 적혀 있는 금액인데요. 쭉 1억으로 계속 되다가 20년 이후부터 숫자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이 시점부터는 장기유지 사망금 증액이라고 해서 보장 금액이 오르는 겁니다. 나는 1억을 준비했지만 돈만 다 낸다면 더 큰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기능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요즘은 종신보험에 연금 전환 기능 다 탑재되어 있다는 거 웬만하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연금 전환 기능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전환하게 되면 나의 사망 자금을 연금 재원으로 전환을 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장 금액이 사라진다라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 종신보험은 조금 다릅니다. 사망보험금 선지급이라고 해서 내 사망하는 자금에서 매년 4.5%씩 차감해서 그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라는 거죠. 기존의 연금 전환처럼 보장 금액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면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사망의 보장 금액이 계속 살아있으면서 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니 괜찮은 보험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기존 보험이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지만 종신보험이 보험료가 비싸다라고 생각을 해서 손해보험회사로 사망 자금을 준비하셨던 건데요. 지금 당장 낮은 보험료로 갱신될 보험료를 미리 낮은 금액으로 준비하는 것, 그리고 갱신되지 않을 보장으로 20년만 내고 종신토록 보장을 받는 것, 결국 어떤 것이 내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전략일까요? 종신보험은 내가 없을 때 남겨질 가족들을 위한 보험이죠. 그런데 내 가족을 생각해 보면 내가 값싸고 그저 그런 거를 주고 싶으신가요? 가장 좋은 거 주고 싶고 또 맛있는 걸 함께 먹고 싶은 게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넓고 든든한 보장, 또 웬만하면 나에게까지도 좋은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보험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전략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네, 사실 기존에 이 종신보험 하면 가장을 위한 보험이다라는 생각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리모델링 이후의 값을 보니까요. 일석삼조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굳이 가장이 아니더라도 하나쯤은 꼭 준비를 하고 있다면 내 노후에도 굉장히 든든한 보험이 되어줄 것 같고요. 지내면서도 굉장히 좋은 보험이 되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가끔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해서 종신보험이 아닌 정기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정기보험은 말 그대로 정해진 기간 동안만 보장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에 언제 무슨 일이 생겨도 주는 종신보험과는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가장이 아이가 다 자랄 때까지라든지 이런 명확한 목적과 기간이 있는 경우 혹은 특수한 경우에 전략적으로만 선택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적립금이 차곡차곡 쌓이는 종신보험과는 다르게 정기보험의 경우는 해지환급금을 거의 주지 않거나 납입 거의 만기 시까지 가게 되면 영원을 지급하게 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싸서 선택한다라기보다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죽음이라는 걸 평소에는 잘 생각하지 않다가도 주위에서나 가까운 지인에게 발생하게 되면 마치 내일처럼 무서워질 때가 있잖아요. 이 사망보험이 먼 미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앞으로는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궁금증은요. 종신보험을 알아보니 종류가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 유리한 조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일지 궁금합니다. 네, 종신보험이 예전에는 그냥 사망하면 돈이 나오는 보험 이렇게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요즘은 여러 가지 종류의 보험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연령이나 그 성별에 따라서 준비하신다면 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정리를 해드린다면 만약 내 자녀가 있다. 그러면 자녀가 혹시나 유학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달러로 이런 종신보험을 준비하신다면 환차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달러가 강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로 종신보험을 준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성분이라면 예전에는 뭐 CI다 하면 나쁘지만 CI가 아닌 GI로 형태의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GI 특약을 만약 선택을 암으로 했을 때 암이 걸렸다 하면 따로 암보험을 준비하지 마시고 암이 걸렸을 때 암보장도 받으시면서 또 사망보장도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는 암과 사망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특히나 특약 부분에 있어서 암이 가장 많이 걸리는 여성암이 유방암입니다. 유방암일 경우에 납입 면제되는 이런 종신보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성적인 여성에 유리한 종신보험을 또 찾아보는 것도 또 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남성 같은 경우도 요즘 특화되는 게 사망보험이 이제 증액이 되는 체증형 또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수익률이 좋은 종신보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은 종신보험을 찾아서
가입을 한다면 이거에 따라서 남성분 같은 경우는 사망하는 게 대부분이 가장인 경우가 대부분이 많잖아요. 그리고 질병 같은 경우는 여성 같은 경우는 암의 경우 50대에 많이 발병을 하지만 남성의 경우는 60대 이후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종신이 큰 효과를 보는 경우가 남성의 경우는 후반부에 있기 때문에 종신이 더 크게 후반부에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은 체증형 사망에 대한 종신보험을 준비해라 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만약 나이가 드신 좀 그 사망이 필요하다, 상속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낳고 납입한 원금도 찾을 수 있는 종신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효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성별에 따라서 이 전략이 다를 수는 있지만 남녀를 불문하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준비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다음 궁금증도 만나볼 텐데요. 오늘 약간 종신보험의 특집 같아요. 강의도 그렇고 리모델링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종신보험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주고 계신데요. 암에 걸린 지 1년 반이 되었고 현재는 완치를 했습니다. 종신보험을 준비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암에 걸렸지만 완치가 되셨고 또 1년이 지났다라고 하시면 준비할 수 있는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암이나 뇌나 심장질환 혹은 다쳤을 때 보장해주는 이런 종합보험은 유병자보험이라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보험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큰 질병으로 아프셨을 경우 종신보험을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픈 사람이 많아지면서 유병자 시장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특히 암에 걸린 경우에는 굉장히 준비하기 어려웠었는데요. 이제는 굉장히 최근에 나온 보험이 있습니다. 이 보험은 1년 이내에 크게 아프지 않았는지 그것만 보는 보험이 있는데요. 아팠던 사람을 받아주는 만큼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2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는 50%만 준비했던 금액의 50%만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널널하게 보는 만큼 당연히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가 조금 비싸겠죠. 그래도 이걸 상쇄할 만한 큰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보험금을 받을 때 내가 납입한 금액까지 함께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험료를 높게 내더라도 보장도 받고 내가 낸 돈까지 돌려받으니 그 부담이 덜할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준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병력이 있는 분들이 일반 보험이나 암보험 이제 가입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었는데요. 이 종신보험도 이제는 가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궁금증도 만나볼 텐데요. 최근에 지인 중에 암 진단받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진단금으로 준비하기엔 보험료가 다소 부담스러운데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꿀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 그 30대 분도 여성 갑상선인데 그 전이가 돼서 임파선 전이 돼서 그 안타까운 사례를 많이 겪고 있는데요. 역시 암은 젊으나 나이가 있으나 정말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반가운 소식이 있죠. 중립자선 치료기가 이제 2023년에 착공될 건데요. 그럼 어떤 결과가 필요할까요? 누구나 이제 암을 쉽게 치료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돈입니다. 우리가 쉽게 치료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암보험이 있다면 정말 쉽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진단금으로 준비하자니 돈이 많이 들고요. 하지만 진단금보다 저렴한 암보험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표적 치료나 아니면 암 통원비나 어찌됐건 암이란 보험은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건데 우리가 표적이나 그 세계 방사선이나 어쨌든 업계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무한정으로 다 준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방사선이 5천만 원, 1억 이렇게 갖고 계신 분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게 얼마인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진단금보다는 이런 항암이나 방사선 쪽으로 준비를 하시고 또 통원비로 많이 준비하신다면 정말 암은 이제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저렴할 때
아직 한도가 있을 때 준비하시는 거를 정말 적극적으로 정말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암은 정말 아직까지 무섭습니다. 네. 의료기술은 이렇게 나날이 발전하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슬픈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궁금증은요. 최근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았는데요. 이런 예방접종도 실비보험 적용이 가능할까요? 네, 대상포진이 찾아오면 정말 큰 통증이 찾아온다고 하죠. 기력이 저하되거나 피로,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면역력이 저하될 경우 찾아오기 쉽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발병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주사를 준비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방접종 굉장히 비용이 비싸죠. 또 대상포진도 예방접종 한 번 맞는데 10만 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예방접종을 준비하실 때 좀 실비보험 가능한지 많이 문의를 주시곤 합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은 실손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실비보험은 치료를 목적으로 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을 위한 차원으로 예방 주사를 맞는다든지 식품을 복용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 유의를 잘 하시고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도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